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법률 문제 저는 좀 어렵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아니다인데 최근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서 이 훼손된 시신이 유기되면서 찾기가 좀 어려워졌죠. 이렇게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모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아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우선 권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이 변호사님? X, 두 분 다 X입니다.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권 변호사님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십니까? 고유정 씨 사건 말씀해 주신 대로 남편분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시체 일부를 찾았지만 그럼에도 DNA가 안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지금 사체 없이 지금 기소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시신이 없는 살인이다. 이래서 이제 살인죄가 인정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접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네.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간접 증거를 다 종합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당연히 좀 인정이 돼야겠죠. 자, 이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예, 주시네요.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확고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신이 없을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죽었나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죠. 그럴 수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예. 재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보면 언론에서 사망자 몇 명, 실종자 몇 명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물론 사망했을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는 보이지만 1%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망자가 아니라 실종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죽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예. 여지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는 사망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 사망이 확실치 않다면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연 시신이 없을 경우에 살인죄로 처벌이 되냐 마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 네. 지금 이 고씨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혐의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에서 이 부분이 극도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또 네.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을 하더라도 예. 사망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증은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시 사건의 경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예. 그 뭐 핏자국이라든가 머리카락 내지는 뭐 CCTV 예. 화면 등이 간접 또는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네.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좀 생각해 볼게요. 반대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경우지만 시신은 있는데 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 이럴 때는 뭐 살인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시신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라는 것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이면서 그렇죠. 그 사체에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가 종합적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범행 도구라는 것은 구체적인 범행이 어떤 경위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이 범행 도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정황,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이것이 증거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이 고 씨가 우발적인 범행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CCTV나 이런 증거들은 꼭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살인죄에서 우발적 범행과 계획 범행 상당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예, 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국의 경우에는 뭐 예. 1급 살인, 2급 살인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예. 재판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이고요. 예. 그 다른 한 가지는 유죄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두 가지를 재판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살인, 시신유기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로 인정을 하고 또 본인의 자백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두 번째 문제, 과연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릴 것이냐라는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 살인 행위와 네. 그다음에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살인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정도 형벌을 과하느냐를 판단한다면 어느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더 높은 형을 받아야 될지는 일반인들의 기준으로도 분명하게 정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발 범행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발 범행이라면 형벌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뭐 CCTV나 뭐 이런 정황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조금 계획 범행이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범죄 행위였던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어떤 처벌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